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청년 실업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북도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7,09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올해 상반기에 부서별 특화 사업 추진을 통해 7,09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28개 부서 100개 사업에 1,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81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상반기에 73%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익산시는 상반기 동안 기업 유치 및 지원에 586명, 교육훈련 지원에 68명, 여성 노인 장애인 취업 지원에 3,871명, 기타 취약계층에 2,571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익산시에서 방침을 주고 있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우량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요.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구인구직 만나문화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추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욕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월 갑작스레 복지허브화 사업이 실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보건부를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 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 복지 부족으로 인한 후진국형 사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통합사례 관리사 등 전문 인력 배치 문제를 비롯한 인력 부족, 담당 직원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2017년 국비 지원의 불투명성, 관련 기관과의 소통 부재, 기준 인건비 등 수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제대로 된 업무 분담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직원 간의 불화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을 찾는 방문 간호사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혼자 현장을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욕만 앞선 복지 허브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군산시를 찾아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이 아닌 점차적인 문제 해결 및 도차원의 지원 방안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할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적정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섭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섭니다. 시는 7월 5일 국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과 지역별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해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더불어 청년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반드시 혁신도시 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6월 8일 입법 발의된 지역인재 채용 의무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습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절실함을 담고 있는 호소라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준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협치가 실종된 모습을 보여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반기 도의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하반기 의장 등을 선출하는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21일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하반기 의장단과 9명의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20일 더민주가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당에 단 한 석도 배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회직을 모두 독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국민의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4.13 총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도의원 고발 사건 등 감정 싸움 등을 들어 국민의당을 완전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더민주의 독주가 확실해지자 국민의당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더민주당의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협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중차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민주당의 원구성 독식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전북 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호남선 고속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대전과 충남을 지나는 철도 시설을 활용 개량하는 사업으로 두 시도의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지난 21일 대전 충남의 철도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더욱더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의 공조도 부탁했고, 이어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로컬푸드 사업을 단순한 먹거리 생산이 아닌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완주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로컬푸드 사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로컬푸드 사업 운영 고도화를 위해 21일 완주군청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완주군은 6차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가공 기술 수요와 현황 등의 조사 실시 및 가공 전문가 현장 지도, 멘토링 교육 등을 하게 되며 홍보 마케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완주군은 로컬푸드 가공식품에 대해 국내 바이어와 접촉 기회를 늘리며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지원과 사업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로컬푸드는 단순 먹거리 사업이 아닌 융복합 산업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6차 산업화 우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안부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 2억 원, 국제학술 심포지엄 1억 원, 국외 자료조사 3억 원 등 항목도 줄줄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 예산도 6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GM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규직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노조 간부나 사내 브로커 도움을 받아 현금 8천만 원을 주면 실력과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발탁된다는 고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조와 사측이 결탁한 취업 장사로 10년 넘게 이어진 고질적 악습이라고 고발자들은 개탄했습니다. 직장인들의 70%가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 업무 메시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시간 26분을 넘게 일해야 했고 주말에는 1시간 35분가량을 일했습니다. 이를 합하면 일주일 동안 무려 11시간이나 넘는 초과 근무를 하는데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